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또 살벌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집주인분들이 무너져 내려간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membership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종부세 체납액이 6천억 원. 2020년도에 2,800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5,600억.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이대로 가게 되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물려 들어가고 앞으로의 부동산 기조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유럽의 선진국들, 뭐 독일 같은 곳, 그리고 미국의 예전 주요 도시들은요. 이런 문제들을 겪었었어요. 똑같이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규제를 하진 않거든요. 거의 지금 부동산 규제는 사회주의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이게 비약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의 어떤 경제를 전공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나 가능한 법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대출 중지. 이건 원래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이런 거 있죠. 15억 원 이상 대출 중지. 이거는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에서 있을 법한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취득세도 취득세 자체를 올린 건 이해가 된대요. 그 사람들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징벌적 과세자, 징벌적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왜 안 되냐면 예전에 그렇게 했다 시장이 다 망가졌고 결국 그 도시들이 규제를 풀었거나 지금 아니면 공급이 안 돼서 월세가 폭등했고 월세를 또 막아서니까 공급이 안 돼서 월세집이 없는 거예요. 심한 데는 월세 리스트에 올려놓고 월세집을 구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싸요. 비싸진 않은데 월세집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불법 개조해서 방을 쪼개고 보트에서 자고 약간 그 바퀴 달린 트랙터에서 자고 이런 식의 집이 없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기숙사에서 씻고 거기서 자고 이런 것들이 주요 도시에서 나와요. 생각해보시면 영국이나 프랑스 파리나 아니면 미국의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상한 주거 형태들이 많잖아요. 그게 집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예전에 규제를 했더니 공급이 안 돼서 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현상들이 다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예요?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징벌을 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팔 기회를 주지 않았냐?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집을 한번 사면은 10년 넘게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난 정권이 5년, 6년을 했어도 그 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때려 맞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팔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갖고 있던 걸 팔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올랐다고 세금을 때렸다고 이분의 수입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체납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문제다. 너넨 세금 안 했으니까 망해라. 이러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게 뜨죠.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집중 수사. 이거는 전세 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그 팀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건데 이거 보시면 또 전세 사기 단어는 쏙 빠졌어요. 깡통 전세 불안한 세입자 지난달만 보증금 1,089억대였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 금액이다. 보시면은 자 보세요. 체납이죠. 돈을 누가 뜯긴 거예요? 국가가 돈을 못 받은 거니까 좀 이상한 얘기지만 국가가 돈을 떼인 거예요. 집주인이 국가에다 돈을 못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입자한테 줄 돈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이것부터 생각나실 거예요. 전세 사기. 왜 그러냐? 이게 언론의 힘이에요. 다 섞어버렸죠. 전세 사기와 이 보증금 반환 사고를 섞어서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데 비율로 따지면은 전세 사기를 쳐서 사고가 터진 것보다 돈이 없어서 반환을 못 해준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억울한 분들 많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피해를 당한 분들은 억울하고 구제를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건 언론은 이걸 섞어버렸어요. 자, 종부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이제 세금 때문에 압류가 걸릴 텐데 돌려줄 수 있을까요? 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세금을 못 내는 건 집주인의 잘못이고 그리고 이거는 범죄다.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세금은 먼저 받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묻혀요. 집값이 하락을 하니까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 오해예요. 어떤 집주인들은 지금 세금을 못 내서 망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분들도 나중에 경제활동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지만 전세 사기랑은 다른 거예요. 전세 사기는 악의적으로 세 팀에서 네 팀이 짜고 임차인분들의 돈을 뺏는 거기 때문에 범죄 행위예요.
형사처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민사 쪽이죠, 사실은. 돈을 못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속사정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전세 사기를 섞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 미워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고, 네 사정을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이쪽으로 가요. 왜냐면 남을 챙길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집주인분들도 임차인분들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이 강화가 됐고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서로. 왜냐면 임차인분들의 권리가 강해진 만큼 임대인분들은 서로 자기를 지키고 싶은 이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랑 연결이 될 거예요. 사실 오늘 영상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임대 물량은 줄어요. 집주인이 되는 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계속 보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집주인인데 전세금을 못 들려주면은 전세 사기인가? 그럼 처벌받나? 단속 뜨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세를 놨다가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길 것이고, 종부세가 엄청 올라갔으니까 집을 사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구나. 또 못 내면 나는 망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사람은 없죠. 집을 사서 실거주할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집을 사서 전세를 공급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만약에 분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분양을 하면은 건설사는 세입자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소유권을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건설사가 그 아파트를 끼고 있으면 걔네도 종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망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래서 한번 부영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어쨌건 분양을 하려면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면은 또 세금 폭탄이고 사서 전세를 놓으면 또 리스크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어쨌건 지난 정권에서 얘기한 게 이건 맞아요. 집이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사서 들어가서 살 사람만 집을 사라. 이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세입자분들은 위험에 리스크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세 공급이 많아지면 문제가 끝나요. 전세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전세가율, 매매 가격과 전세가액의 차익이 벌어져요.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세금 체납이 있어도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배경 화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세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면은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보세요.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랑 벌어져 있어요. 이 갭이 커요. 그러면은 전세 사기에 필요한 거의 분양가에 버금가는 전세금 세팅이 안 돼요. 내가 신축 빌라를 만들었어요. 팀을 짜서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해요.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전세가 널렸어. 인근에 준 신축도 전세가가 싸. 그러면 여기에 안 속죠. 여러분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물론 얘네는 처벌받아야 되고 악질이지만 지금 판이 깔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판이 깔린 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건 판이 이렇게 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나오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임대인이 늘겠어요? 못 늘어요. 늘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저도 더 이상 이제 너무 뭐라 그러시니까 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대로 가면 임대인은 줄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새 나오는 기사처럼 전세 월세가 내려간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월세 시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거든요. 20년 넘게 투자하신 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월세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봤다. 오피스텔 월세 안 올라가는 거 다 올라갔어요. 빌라 월세, 오피스텔 월세, 아파트 월세.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는 못 올라갔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진짜 2배? 이렇게 막 팍팍팍 올라가고 있고 전세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전세 공급이 늘어난 거는 정상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뺏어온 거예요. 매매 공급에서 뺏어온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로 내놨는데 안 팔리거나 자금이 딸린 분들이 전세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다기보다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면 돈이 귀해져요.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기도 하겠지만 돈 자체가 귀해지는데 전세금이 돈이잖아요. 이게 귀해지니까 필요한 분이 대출 대신에 전세를 놓고 매매가 안 돼도 전세를 놓고 그럼 전세 공급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8월달 이후로 갱신권이 만료돼서 시장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어느 걸 택하냐 그리고 그 속도에 따라서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어지는 시장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거지 전세가 이미 다 올랐다. 전세가가 폭등한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3중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도 월세 전세 매매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전세는 전세 사기, 집 가진 사람은 세금, 월세 시장은 따로, 기사가 다 분리가 돼 있는데 합쳐서 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들은 줄어들 것이다. 전세금 이 사고는 제가 봤을 때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 이대로 가면 전세 수요는 늘고 임대 공급은 줄 거거든요. 물론 임대 공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언젠간 틀을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신규 임대를 놓는 분들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전세 사기는 빼야 돼요. 이거는 강력 단속해서 아예 완전 절단을 내버리는 게 맞고, 이 보증금 위반한 사고랑 그리고 임대인이 어떤 처지인가를 보시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집주인이 될지 전세입자가 될지 월세입자가 될지를 선택할 때 서로 연동돼서 전체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집값이 뭐 굳어있다, 침체기니까 난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난 무조건 전세로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또 전세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또 월세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또 월세가 올라가면 돈이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고 시장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집주인분들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다시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집주인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세를 못 놓잖아요. 그럼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장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되게 곱셈식이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막 곱하기 나누기로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할 때는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들여다보면은 막 함수 연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저 멀리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보이거든요. 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내가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제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